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지랄책 있잖아요. 스티븐 킹, 집으로 돌아가세요. 부인께서 곧 아기를 낳으시려고 합니다. 문학의 힘, 그 위대함을 여러분이 이 책 한 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총 4권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사람을 안다는 것. 제가 이 책을 요즘에 읽고 되게 좋아서요. 강연 때 많이 소개를 했던 책이고요. 여러분도 보면 좋은 점은 이 책은 거의 대화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 책에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의 궁극적인 목표, 자네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지닌 기술, 무엇을 할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나의 일정, 자네의 하루 일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옆에다 썼어요.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닌 기술로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끼면서 하는 행동들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이나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는 것, 글을 쓰면서 역시나 다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걸 할 때 저는 살아있는 걸 느껴서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말과 글, 일,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이사이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저는 고통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저의 인내를 더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제 강의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와, 너무 재밌다. 저 사람 되게 말 잘한다. 즐겁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강의 현장에 와서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 불편하다.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해야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나를 아는 것과 타인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권하는 이유는 대화의 정석, 제 책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공감했던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예요. 제목이 재밌죠?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어제 제가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계속 그랬어요. 아, 지랄책 있잖아요. 제목이 기니까 다 외우지는 못하고 지랄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니까 계속 지랄책이라고 해서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이 책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문장이 정말 좋았어요. 담백하게 쓰여 있어서 글을 잘 쓰는 분이구나 싶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상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승리라는 이름은 86년 아시안게임을 시청하다가 나를 낳은 엄마는 내 이름을 승리라고 지었다라고 했어요. 소설 같았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비슷한 책이 있는데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었고요.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하다. 이 책도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예전에 흥버튼 채널에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요. 29살이었던 한 여성이 너무 삶이 싫은 거예요. 애인도 없고 직장도 계약직이고 꿈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면 너무 외롭겠다. 그래서 생일날 결심을 해요. 그냥 1년만 살아보고 죽자. 지금까지 너무 마음대로 안 살아본 게 아까워서 1년 동안은 마음대로 살아보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스토리가 진짜 다이내믹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결국에는 잘 살아냈으니까 그 책이 나왔겠죠? 그것도 소설 같은 에세이였는데요. 이 책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소설같이 잘 쓰였는데 실화라는 거 읽어보세요. 저는 이걸 제주도에 가지고 갔다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만큼 또 가벼우니까 좋더라고요. 스티븐 킹의 창작농, 유혹하는 글쓰기. 글 잘 쓰고 싶으세요? 전 너무 잘 쓰고 싶어요. 글 쓰는 게 어렵지만 글을 쓰다 보면은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글을 잘 쓰면서 우리는 말할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고요. 유혹하는 글쓰기에는 제가 밑줄도 치고 별도 그린 게 너무나 많아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스티븐 킹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쓰기 창작론이라고 해서 마치 대학교에서 보는 이런 뭐 교과서나 그런 책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이유가요. 스티븐 킹이 어렸을 때 왜 자기는 글을 좋아하게 됐고 글을 썼는지 이런 게 나와요. 만화책을 되게 많이 봤대요.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됐대요. 1년 동안. 그때 엄청나게 만화를 보다가 자기가 상상을 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자기 아들이 천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화에 나왔던 내용을 그냥 글로 쓴 것뿐이었던 거죠. 그걸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의 얘기를 써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6살 때 이렇게 처음으로 소설 같은 걸 쓴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쓰게 됐어요. 그린마일, 쇼생크 탈출. 이런 대작을 쓴 작가입니다. 미저리 여러분 아세요? 미저리도 썼고요. 스티븐 킹이 공포 이런 거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런 류의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정말 이 책이 좋은 거는 되게 웃겨요. 하나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와이프가 첫 애를 낳을 때인 거예요. 근데 스티븐 킹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관을 자주 갔거든요.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대요. 자동차 극장이었대요. 스티븐 킹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께서 진통 중이십니다. 스티븐 킹 집으로 돌아가세요. 부인께서 곧 아기를 낳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동차 극장에 있던 수많은 자동차가 이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대가 이렇게 딱 빠져나가니까 그 차한테 경적을 빵빵 울리고 헤드라이트 막 켜면서 조롱 섞인 인사를 보냈다고 해요. 이 부분만 봐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동태는 한사코 피해야 한다. 부사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꼭 보시고 소장하고 인생책으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도 좋겠어요. 마지막 책인데요. 얀 마텔 101통의 문학 편지.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두꺼운 책 잘 권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너무 좋아서 권하는 거예요. 무려 600페이지입니다. 놀랍죠? 얀 마텔은 일단 누구냐면 여러분,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아세요? 호랑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영화는 제가 기가 막히게 재밌게 봤던 영화고요.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거라서요. 얀 마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그 책도 너무 좋은데요. 이 얀 마텔이 얘기를 해요. 세상을 이해하고 꿈꾸는데 문학 작품만큼 좋은 것은 없다. 결국에 이 책은 문학책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면요.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수상한테 101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문학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캐나다 수상이 문학책을 보지 않는 사람 같았대요. 어떤 현장에 갔는데 행사였대요. 그때가 문학 작가들한테 어떤 시상을 하는 그런 자리였나 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캐나다 수상이 자리에 있었는데 시종일관 핸드폰을 보고 앞에 나와가지고 시상을 할 때 짧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짧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가 봐도 바쁜 캐나다 수상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치만 얀 마텔은 아는 거예요. 이 문학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유럽 같은 경우도 로마나 그리스에 가보면 그런 유적들 많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수하고 발굴하고 있죠.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서도 시민들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와 문학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캐나다는 그런 유산이 있느냐? 그게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또는 문학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있게 고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정치인이 문학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는 수상이라면 문학을 읽어야 한다라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인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학을 권하는데요. 심지어 2주에 한 번씩 한 권의 문학 서적과 함께 이걸 권하는 이유를 편지로 담아요.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101권의 문학 책을 소개한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학 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책들까지도 얀 마텔 작가가 소개를 해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름다웠어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사랑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얀 마텔이 권하는 그 정치의 올바른 방향은 너무나 다정한 거예요. 책을 주고 그리고 책 하나를 고를 때도 고심을 해요. 수상님은 바쁠 테니까 두꺼운 책을 멀리하자. 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수상님이 아이들한테도 같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권하자. 이런 거를 전 세계를 돌면서 중고 서점도 가보고요. 동네 책방도 가서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캐나다 작가들과 함께 또 추천을 해요. 저는 그런 4년간의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다정하다.
역시 다정함은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문학의 힘, 그 위대함을 여러분이 이 책 한 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도 읽었던 그런 책들이 얀마테 작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소개된 책들만 평생 읽어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꼭 읽어보세요. 문학의 힘 느낄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문학 덕질이라는 트레바리에서 독서 모임까지 클럽명을 정했거든요. 문학의 힘 여러분 느껴보시고요. 이 많은 책들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무거워요. 재미있게 읽어보시고요. 올해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이 되셨다면 이 4권의 책만 읽더라도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읽어보세요.